안녕하세요. 30대 중반의 여성이자 멋진 남편의 아내인 평범한 사람입니다. 요즘 결혼하신 분들께 궁금한 게 있는데, 여러분의 시어머니는 어떠신가요? 저는 지상 최악의 시어머니를 겪은 적이 있답니다. 왜 과거형으로 말하는지는 끝까지 들어주시면 아실 거예요. 남편과는 회사 일 때문에 만나 2년이 되었어요. 그이가 출장을 자주 다니는 직업이었는데 제가 다니는 회사에 몇 번 와서 회의를 하게 되면서 눈이 맞고 만 거죠. 저는 서울에 살았고 남편은 대구에 살고 있어 어쩔 수 없이 장거리 연애를 했답니다. 그이는 주말이면 무조건 KTX에 올라 저를 만나러 왔어요. 반대로 제가 대구로 내려간 적도 있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 남편이 찾아와서 연애를 했답니다. 수년간 연애를 하다가 엄마가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오랜 시간을 투병하셔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 이성을 잃지 않았죠. 남편은 저와 결혼하기 전이었는데 상주가 되어 사위 노릇을 다 해주었어요. 사실 엄마 장례식에서 보여준 그이의 모습에 마음이 완전히 넘어가서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엄마가 돌아가신 지 몇 달 뒤 상견례를 하기로 했어요. 저는 친정 아빠가 유일한 가족이었고 남편은 시어머니가 유일한 가족이어서 아주 조용한 상견례가 되었죠. 시어머니를 여러 번 뵙긴 했는데 정이 많이 들지 않았어요. 남편과는 다르게 차갑고 말수도 적으셔서 친해지지 못했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도 친정 아빠한테 차갑게 대했죠. 결혼하면 애들 신혼집은 대구로 마련할 겁니다. 괜히 다른 소리 마시고 내가 하자는 대로 하세요. 네? 대구로요? 김서방 말로는 서울로 이직한다던데요. 제 딸아이도 회사가 서울이어서 여러모로 서울에서 사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이보소 사돈, 내는 그리 못합니다. 내 아들을 근처에 두고 살아야 마음이 놓여가. 그러니 무조건 대구로 하소. 그러고 새끼 니는 결혼하면 회사는 때려치우고 내 아들 내조나 해라. 네가 억수로 잘 버는 것도 아닌데 굳이 회사 생활을 계속할 이유가 되겠나? 내가 재력도 있고 아들이 잘났으니 그냥 전업주부로 편하게 지내라 이거야. 남편은 한 번도 대구에서 살자는 말을 하지 않아 조금 난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하는 말씀에 바로 대답을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생각해보면 안 되냐고 했더니 버럭 화를 내셨어요. 누가 너더러 시집살이를 하랬노? 그냥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조신하게 내조하라면 그리 할 것이지. 어디 어른 말을 귓등으로 듣고 있는 기야? 난 죽었다 깨어나도 내 아들을 멀리 떠나보내지 못한다. 그렇게 불만이면 다 때려치워라. 엄마, 너무 우리만 생각하지 말고 신지랑 장인어른 의견도 들어줘요. 신혼집은 천천히 결정하자고요. 니 벌써 야한테 잡힌 기가? 이 애미 말이 우습다 이기냐? 아니, 그게 아니라 너무 일방적으로 말씀하시니까 그렇지. 그리고 나도 회사를 옮길 계획이었는데 엄마가 갑자기 이러시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조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제야 시어머니는 수긍하고 빠른 시일 내로 결정하라고 하셨어요. 물론 당신 뜻대로 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죠. 혼수와 예단은 신혼집이 정해지면 따로 결정해서 통보하겠다고 말씀하셨네요. 그렇게 상견례는 아무런 결정이 나지 않고 끝나버렸답니다. 대구에서 서울까지 올라오신 시어머니는 당분간 남편 집에서 지내겠다고 하셨어요. 혹시나 당신 몰래 신혼집을 서울로 마련할까봐 걱정이 되셨는지 그이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받았다네요. 하지만 저는 대구에 내려가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곳에 가서 산다는 게 어려운 결정이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연신 서울에서 살자고 보챘답니다. 그이는 중간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머리를 쥐어뜯으며 괴로워했어요. 그래서 결혼식 날짜를 못 잡고 계속 미뤄졌답니다. 그런데 아빠가 말씀하시길 대구에서 몇 년 살다 올라오는 방향으로 생각하는 게 어떻겠냐고 하셨어요. 시어머니를 배려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 말이죠. 신지야, 네 시어머니가 평생 아들 하나만 보고 사셨다니까 멀리 사는 게 얼마나 불안하시겠니? 네가 대구로 내려가서 몇 년 효도하고 올라오는 게 어떨까? 아빠, 진심이야? 날 대구로 보내고 싶은 거야? 그럼 나도 아빠를 자주 못 보고 지내잖아. 왜 내가 양보를 해야 해? 네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20년이 되셨다며. 아빠는 아직 은퇴도 안 했고 할 일이 많으니까 내려가서 살다가 올라와. 아빠까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무슨 수가 있나. 가기 싫어도 가야지 뭐. 알겠어. 몇 년만 살다가 아빠 집 근처로 이사 올게. 아빠 생각하지 마. 아빠는 네가 잘 살면 그거로 만족한다고. 그래서 결국 아빠의 조언대로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시어머니께 연락했더니 좋아라 하시더군요. 얼마 뒤 결혼식은 서울에서 하게 되었고 대구에 내려가 전업주부로 남편을 내조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시댁이 걸어서 5분도 걸리지 않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어머님은 하루가 멀다 하고 신혼집으로 찾아오셔서 며느리 수업을 한답시고 저를 많이 괴롭히셨답니다. 네 얼굴이 와본노? 설마 낮잠을 잔기가? 아, 어머님, 그게 조금 피곤해서 잠깐 눈 좀 붙였어요. 아주 잘한다. 네 서방은 돈 번다고 여그저그 발바닥에 불려도록 뛰어다니는데 니는 낮잠을 자나? 아이고, 아주 팔자가 좋은 며느리가 들어왔네. 가정교육을 참말로 잘 받은 아가 들어왔어. 죄송해요, 어머님. 앞으로는 조심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로 오셨어요? 어쩐 일? 야가 아직도 적응을 못하네. 야, 니는 이제 나의 며느리가 아이가. 그러면 나가 가르치는 걸 잘 배워가 네 서방한테 해줘야 할 게 아니가. 봐라, 퍼뜩. 이 장바구니 안 봤나? 내 팔 빠지는 거 보고 싶어가 그라하고 넋놓고 있는 기야. 시어머니는 늘 화가 난 말투로 말씀하셨습니다. 경상도 사투리가 세다고는 하는데 여기서 저희 시어머니처럼 화난 말투로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시장을 돌아봐도 마트를 다녀봐도 다들 친절하고 상냥한 목소리로 들렸답니다. 여하튼 시어머니한테 며느리 수업을 3달 동안 배웠어요. 제가 성격이 약한 건 아닌데 시어머니와 있으면 절로 기가 죽는 기분이었습니다. 사실 가르치시는 것도 다 뻔한 거라 특별히 배웠다고 말할 만한 게 없었어요. 남편은 제가 해준 음식이 더 맛있다며 시어머니한테 배운 대로 하지 말라고 하곤 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이에게 마마보이끼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숨겨온 건지 이제 시작된 건지 모르겠는데 조금 지나친 행동을 보여 저를 놀라게 했답니다. 시댁에 식사를 하러 갔는데 반주로 술을 몇 잔 마시자 시어머니 무릎을 베고 눕더라고요. 엄마, 나 오늘 엄마 찌찌 만지면서 잘래. 야가 뭐라노? 임마야, 정신 차리라. 네 각시가 다 듣고 있다. 그러고 찌찌는 내 거 말고 네 각시 거 만져야지. 아, 싫어. 난 엄마 찌찌가 더 크고 좋단 말이야. 내 마누라 찌찌가 너무 작아. 계란 후라이 같단 말이야. 오늘은 엄마 찌찌 만지면서 잘래. 그래라. 모처럼 엄마 캉 아들 캉 같이 자자. 이게 뭔 개소리인지 제 눈과 귀를 의심했지만 모두 현실이었어요. 두 모자의 대화를 들어보니 그이가 독립하기 전까지는 시어머니와 같이 한 침대에서 잤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징그럽고 소름이 끼치던지 시댁에서 뛰쳐나오고 싶었답니다. 그래도 어쩔 수 있나요? 이미 결혼은 했고 친정과 멀리 떨어진 대구에 와서 살고 있으니 나 죽었다 생각하고 몇 년만 버티기로 했답니다. 남편은 저에게 마마보이를 뛰어넘은 진상 애기짓을 보인 이후로 편하게 그 짓거리를 하더군요. 시댁에 가면 혓짧은 소리로 엄마, 오늘 밥 뭐 먹었어? 오늘도 엄마 찌찌 만지고 잘까? 하며 역겨운 짓을 하더군요. 그래서 하루 날 잡아서 그딴 짓을 또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당신은 나이 처먹고 그게 뭐 하는 짓이야? 나한테 창피하지도 않아? 아직도 엄마 가슴 만지고 잔다는 게 말이 돼? 그건 당신은 만질 게 없으니까 그렇지. 당신 거는 너무 작아서 마음의 안정이 안 된단 말이야. 뭐? 이 미친 남자 좀 봐라. 내가 조금 작긴 하지만 그래도 있을 건 있다고. 에이, 있긴 뭐가 있어. 앞인지 등인지 구분이 안 되면서. 이놈의 인간이 몇 대 맞아야 정신을 차리려나? 그리고 당신은 뭐 볼 게 있어? 만질 게 있냐고. 초코송이만한 주제 어디서 지적질이야? 초코송이? 당신 말 다 했어? 나 그래도 목욕탕 가면 사람들이 주목한다고. 그래,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뚫어져라 보는 거겠지. 아무튼 또다시 어머님 찌찌를 만지고 자빠져 자면 네 초코송이는 으스러질 줄 알아. 알겠어? 내일 모레 40이 될 남자가 아직도 엄마 가슴을 만지고 자는 게 말이 되느냐며 입으로 반쯤 죽여놓았죠. 다행히 그이는 정신을 차렸는지 시어머니의 가슴 만지는 짓을 그만두더군요. 그것만 고쳐놓으니 별 문제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대구로 시집와서 반년의 시간을 보내고 친정에 오랜만에 찾아갔더니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건강하고 총기 있던 아빠가 위암에 걸리셨답니다. 저희 엄마가 위암으로 세상을 떠나셨는데 아빠가 그 병을 똑같이 앓게 되신 거죠. 사랑하면 닮는다는 말이 있는데 아빠는 엄마를 극진히 사랑하시더니 병까지 닮아버리고 말았답니다.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위암은 2기였고 전이되지 않아 완치가 가능한 상태였어요. 의사 선생님은 의술이 좋아졌으니 수술 후 항암치료 2-5번만 하면 괜찮아질 거라고 말씀하셨답니다. 그래서 결혼 후 친정에 올라가자마자 병원에서 시간을 보내게 되었고 하루가 지났음에도 쉽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만 내려가야지. 언제까지 여기 있으려고 그래? 아빠는 괜찮으니까 걱정 말고 김서방이랑 내려가. 어떻게 그래? 아빠가 이렇게 아픈데 나더러 어딜 가라는 거야? 못 가. 여보, 당신 혼자 내려가. 난 아빠 옆에서 간병하고 있을 테니까 다 나으면 그때 내려갈게. 신지야, 너 결혼한 유부녀야. 가정을 돌봐야지. 부부가 떨어져 지내는 것만큼 어리석은 짓도 없다. 괜히 그랬다가 너희 두 사람 사이에 금이 갈 수도 있어. 아까 의사 선생님 말 들었지? 수술하면 씻은 듯이 나을 수 있다고 했잖아. 그래도 가기 싫어. 아빠를 두고 갈 수 없다고. 맞아요, 장인어른. 신지 말대로 수술할 때까지만이라도 옆에 있게 해주세요. 저도 마음 같아선 같이 남고 싶지만 직장을 다녀야 하니 어쩔 수 없이 내려가겠습니다. 그이는 사뭇 진지한 태도로 자기는 괜찮으니 아빠 옆에 남아서 간병을 하고 돌아와도 좋다고 했어요. 그래서 남편 혼자 대구로 내려갔고 저는 며칠 더 머물게 되었습니다. 사흘 뒤 아빠의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어요. 다행히 조직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며 조금 더 입원하고 지켜본 뒤 항암이 필요하게 되면 치료를 하겠다고 했죠. 그래서 아빠 곁에서 더 있으려고 했는데 극구 말리면서 내려가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다 나았으니 빨리 남편 곁에 가서 내조를 하라고 등을 떠미셨어요. 제가 싫다고 버텨봤는데 화까지 내시면서 충고하셨답니다. 그래서 결국 수술 결과만 보고 대구로 내려왔답니다. 그런데 신혼집에 남편이 없어 연락했더니 시어머니가 전화를 받으셨어요. 너 대구에 온 거냐?
참 오래도 있다가 온다. 퍼뜩 이리로 오라. 요 며칠 내가 아들을 데리고 지냈으니까 와서 데려가라. 아, 그러셨어요? 어머님 수고 많으셨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한 걸 알긴 아는 거냐? 알았으면 여기 와서 밥이나 좀 차려라. 날마다 내가 네 서방 밥 차려줬더니 허리가 나간 것 같다. 퍼뜩 와라. 시어머니는 아빠의 안부는 궁금하지 않았는지 당신이 귀찮고 힘든 말만 하시더라고요. 뭐 이런 정없는 사람이 다 있나 싶은 생각이 들었죠. 시어머니를 제가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니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그런 사람이구나 여기고 넘어가는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시댁으로 가봤더니 남편이 시어머니 옆에 누워 가슴을 만지고 자고 있더군요. 제 말을 알아들은 줄 알았는데 아직도 이러고 있었나 봅니다. 친정아빠 앞에서는 듬직한 척을 그렇게 하더니 시댁에서는 애기가 따로 없었어요. 그이는 계속 잠을 잤고 시어머니는 주방으로 나와 당신이 먹고 싶은 전복죽을 하라고 하셨답니다. 사람이 나이 처먹으면 몸 건강한 게 전부라 이기야. 네 아빠 봐라. 몸을 어떻게 했길래 암에 다 걸리고 그러냐. 아 맞네. 생각해보니 네 엄마도 암으로 죽었다고 그랬지. 예, 너도 네 부모처럼 되고 싶지 않으면 몸 관리를 철저하게 해라. 알아들었냐? 암이 전염병이 아닌 게 맞나 몰라. 괜히 네가 암을 들고 여기에 온 것 같아 찝찝하다. 어머님, 그게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저한테 아빠 안부를 묻기는커녕 암을 가지고 온 것 같아 찝찝하다고요? 진짜 너무하시네요. 어머님이 단순히 차가운 분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이기적이고 비난적인 사람인 줄은 몰랐습니다. 니는 와 오바를 하고 그러노? 내가 뭐 틀린 말 했나? 그러고 네 아빠가 암에 걸린 게 내 책임이가? 누가 암 걸리라고 등 떠미들나? 시어머니의 말에 화가 치솟더군요. 이건 뭐 그냥 제 부모님을 대놓고 욕하겠다고 선포하겠다는 것 같은데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또 그럴 것 같아 눈을 부릅뜨고 대들었습니다. 어머님, 지금 말씀 다 하셨어요? 어떻게 저희 부모님이 암에 걸린 걸 그런 식으로 말씀하실 수 있어요? 저희 아빠 수술 잘 됐냐고 안부 한마디 묻지 않는 건 그러려니 하겠는데 괜히 부모님 흉을 보실 것까진 없잖아요. 이 세상에 누가 암에 걸리고 싶어 걸리겠어요? 관리를 아무리 잘해도 병이 찾아오는 걸 무슨 수로 막느냐고요? 와, 이 가시네. 지금 시애미한테 대드는 기가? 어디 눈가를 희번덕거리면서 쌍라이트를 켜고 지랄이고? 네 애미애비가 그리 가르치드냐? 어머님,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우리 부모님 이야기 좀 그만하란 말입니다. 엄마야, 무서워라. 며느리 무서워서 무슨 말을 못하겠네. 그래,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 한 대 치거라. 자! 당신 잘못을 모르고 끝까지 비아냥대더군요. 저는 참지 못하고 결국 씩씩대면서 집으로 혼자 돌아왔습니다. 몇 시간 뒤 남편이 돌아왔는데 저에게 화를 내더군요. 왜 자기 엄마한테 승질을 내고 떠났느냐며 큰 소리를 쳐댔습니다. 당신은 뭘 잘했다고 엄마한테 대들고 그래? 엄마가 건강 잘 챙기라고 했다고 괜히 승질내고 나왔다며? 어머님이 그렇게 말해? 하긴 자기가 말한 그대로를 말하는 게 부끄러웠겠지. 사람이라면 최소한 창피함을 느끼니까. 너 말하는 게 왜 그래? 우리 엄마가 뭘 잘못했다고 그 난리를 쳤냐고. 그래서 전 시어머니가 한 말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똑같이 들려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민망한 표정을 짓더니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더군요. 그래도 남편과는 금방 풀었어요. 시어머니가 원래 말씀하는 게 좀 직설적이고 세다면서 조금만 이해해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자꾸 경상도 사람이 어쩌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대구에 사는 사람들은 죄다 친절하고 착하답니다. 도시에 사는 여러분도 괜한 오해하지 마시길 바랄게요. 그런 인정머리 없고 말을 막 하는 시어머니를 꼴 보기 싫어
한동안 연락도 하지 않고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역시 저에게 화가 나 있으니 신혼집에 발을 들이지 않았죠. 제가 먼저 수그리고 들어오길 바라시는 것 같은데 도저히 사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아 이대로 어색하게 지내는 게 낫겠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저에게 시어머니가 적적하니 같이 찾아가서 밥도 먹고 기분을 풀어주자고 하더군요. 여보, 우리 이번 주에는 엄마한테 가자. 당신 한 달째 시댁에 발길을 끄는 거 알아? 그냥 자식인 우리가 봐드리자. 싫거든. 당신 어머님한테 효도하고 싶거든. 혼자 가서 해. 효도는 셀프라는 말 몰라? 아이고, 우리 마누라가 화가 단단히 난 모양이네. 알았어. 나 혼자 다녀올게. 계속해서 시어머니가 먼저 사과할 때까지 움직이지 않기로 했어요. 한편 친정아빠는 병원에서 퇴원하셨다는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암이 사라지긴 했지만 전만큼 건강하지 않아 하시던 일을 그만두셨다고도 하셨어요. 그래서 전 아빠가 적적할 것 같아 서울로 찾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남편에게 먼저 같이 가보는 게 어떠냐고 물었더니 그이가 이렇게 대답하더군요. 효도는 셀프라며. 당신 혼자 다녀와. 난 주말에 쉬어야 해. 그 말을 듣자 오만정이 떨어지더군요. 결혼한 지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후회가 들었답니다. 어쨌든 그이가 싫다고 하니 저라도 찾아가서 아빠 옆에서 시간을 보내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자식이 부모님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힘이 된다는 걸 알고 있기에 KTX에 몸을 실었답니다. 아빠는 많이 말라 있었어요. 주름도 그새 늘어 있었죠. 속이 상한 저는 아빠 앞으로 마음대로 아프지나 아프고 싶으면 나한테 허락받고 아프도록 해 하며 어리광을 부렸습니다. 그러자 아빠는 당신은 괜찮으니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배시시 웃기만 하셨답니다. 그런데 아빠는 전처럼 빨리 대구에 내려가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았어요. 왜 그런가 생각해 봤더니 인생이 짧다는 걸 느끼셨고 하루라도 더 제 얼굴을 보고 싶어서 변하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전 금요일 밤만 되면 서울행 기차표를 끊고 신혼집에서 떠났답니다. 그이가 왜 이렇게 자주 가느냐고 잔소리와 볼멘 소리를 늘어놓을 때마다 효도는 셀프라며 하고 대답하고 서울을 제 마음대로 오갔죠. 그렇다고 남편 내조를 대충 한 건 절대 아닙니다. 평일에는 호텔급으로 청소와 빨래를 해주고 식사도 VIP급으로 만들어 주었어요. 그리고 친정아빠한테 가는 주말에는 먹을 밥과 반찬을 다 마련해 놓고 서울로 왔답니다. 이렇게 2달 정도 지나자 시어머니가 못 참겠는지 신혼집에 찾아오셨어요. 사과가 아닌 그동안 쌓인 화를 실컷 질러대더라고요. 이 버릇없는 것! 니는 뭐 그리 잘했다고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노? 확 그냥 쎄리 뿌까. 어머님은 뭘 그리 잘하셨는데요? 저희 엄마 암으로 돌아가신 것과 아빠가 암 수술을 받은 걸 가지고 뭐라 하셨죠? 괜히 암이 옮으면 어쩌냐고 걱정하셨고 저더러 부모님처럼 되기 싫으면 몸 관리를 하라고 하셨죠? 그게 어른이 할 말입니까? 부끄럽지 않으세요? 이거 보소. 아주 그냥 시애미한테 들이대네. 가정교육이 이렇게 중요하단 걸 다시 느낀다 카이. 니는 내가 걱정돼서 한 말을 그따구로 해석해서 듣는 기가 머리까지 나빠가지고 어찌하면 좋을꼬. 어머님, 뭐라 하셔도 저 사과드릴 생각 없어요. 오히려 제가 사과를 받아야 한다고요. 알았다. 어른인 내가 너그럽게 사과해주마. 미안하다 됐자. 비아냥대면서 미안하다는데 뭐라 할지 모르겠더군요. 한마디만 더 하면 제가 폭발할 것 같아서 그냥 입을 다물어 버렸습니다. 남편이 중재하고 밖에 나가서 외식을 하게 되었어요. 같이 밥 먹는 게 싫었지만 언제까지 이러고 지낼 수 없으니 형식이라도 갖춘 고부가 되어 지내볼 생각이었죠. 시어머니와 대화는 나누었지만 억지로 웃음을 짓거나 일부러 궁금하지 않은 걸 묻지 않았어요.
그냥 묻는 말에 대답하는 형식으로 대화가 오갔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주말이 다가와 어김없이 아빠한테 가려고 기차표를 예매했습니다. 금요일 밤에 집을 나서려는데 시어머니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시더군요. 이봐라, 내가 일할 줄 알았다. 니 또 서방 버리고 서울 가려는 기가? 넌 해도 너무한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저희 아빠가 몸이 안 좋으셔서 주말에는 꼭 가서 뵙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냥 보내주세요. 어떻게 된 게 니는 다 니 멋대로냐? 서울은 집어치워라. 오늘부터 다시 주말마다 며느리 수업을 할 끼니까. 네, 금요일 밤에 와서 일요일까지 자고 갈 끼다. 그러니 니는 어디 갈 생각 말고 내가 시키는 기라 하거라. 네? 어머님, 저 살림 잘하잖아요. 어머님보다 더 잘한다고 남편도 인정했다고요. 배울 게 없는데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희 아빠 건강해질 때까지는 그냥 내버려 두세요. 어머님, 부탁드릴게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절대 보내주지 못한다며 저를 붙들고 집안 대청소를 시키셨습니다. 신혼집에 일이 떨어지면 시댁으로 불러다가 일을 시키셨죠. 주말 내내 붙잡고 있어서 아빠를 뵈러 서울에 가지 못했네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시어머니 앞에서라도 잘못한 척하며 지내기로 했어요. 어머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하고 말끝마다 죄송하다는 말을 달고 지내기로 했죠. 넌 빨래를 어떻게 안기고? 여기 때가 안 빠진 거 안 비나? 내 눈가에만 보이는 기고.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아무리 배워도 부족하기만 하네요. 제가 언제쯤 어머님만큼 살림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정말 죄송해요, 어머님. 이제야 좀 철이 드는 갑네. 싸가지가 점점 생기는 것 같다, 이기야. 그러면 퍼뜩 다시 빨아라. 말로만 죄송하다 말고 몸으로 움직이란 말이야. 네, 어머님 죄송해요. 이번에는 제대로 빨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마음에도 없는 사과를 습관처럼 해가며 시어머니가 저를 놓아주길 바랐습니다. 그런데 저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놀려먹는 게 재밌었는지 금요일 밤만 되면 저를 찾아대더군요. 이에 저는 못해먹겠다고 말하고 그냥 서울로 갈까 했는데 조금만 더 버텨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말해서 시어머니 좀 말려달라고 해봤답니다. 여보, 어머님 좀 어떻게 해봐. 매주 금요일 밤만 되면 날 불러서 부려먹잖아. 해도 너무하시는 거 아니야? 아빠한테 못 간 지 한 달이 넘었다고. 요즘 몸이 더 안 좋아지셔서 외출도 잘 못하신다 해서 걱정이 되어 죽겠단 말이야. 아, 몰라. 당신이 알아서 해. 그냥 엄마 말 무시하고 가면 되잖아. 당신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 나랑 연애할 때는 배려심 넘치고 착한 사람이었잖아. 왜 이렇게 변한 거니? 옛날에 나한테 하던 거에 절반만이라도 좀 해봐. 이건 완전히 속은 결혼이야. 이런 사람인지 모르고 결혼해서 얼마나 후회가 드는 줄 알아? 아이고, 나한테 속았다는 말이 하고 싶은 거야? 그건 나도 마찬가지거든. 네가 예의 바르고 친절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우리 엄마한테 어떻게 됐어? 눈깔 뒤집고 난리 피우는 걸 보고 얼마나 정이 떨어졌는지 알아? 실망한 건 피차일반이니까 괜히 시비 걸지 마. 진짜 개 진상이다. 에휴, 내가 미쳤지. 저런 놈을 믿고 대구까지 내려와서 살다니. 아우, 짜증나. 제 결혼 생활은 점점 속을 새까맣게 타들어가게 했답니다. 이제 겨우 7달 남짓 신혼을 보냈는데 벌써부터 이러니 나중 되면 가관일 것 같았어요. 물론 저에게도 잘못이 있긴 하지만 저보다 더한 시어머니와 마마보이 남편을 보니 한숨이 절로 나왔네요. 그렇게 후회하며 지내던 중 돌아가신 엄마의 첫 제사일이 다가왔습니다. 일주일 전부터 남편에게 말을 해두어서 이번에는 무조건 서울에 올라갈 생각이었죠. 그런데 무지한 남편 덕분에 큰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20년 전 돌아가신 시아버지의 제사일이 친정엄마와 겹치는 겁니다. 시어머니가 전화로 일러주셔서 뒤늦게 알게 되었죠.
그래서 전 당당하게 엄마가 돌아가시고 첫 제사이니 친정에 가서 제사를 지내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님, 이걸 어쩌죠? 시아버지 제사일이 저희 친정엄마와 겹치네요. 그래. 그런데 어쩌라고? 넌 우리 집 며느리니까 시아버지 제사를 지내야 맞다 아니가? 네 엄마 제사는 네 아버지한테 맡겨라. 어머님, 어떻게 생각도 하지 않으시고 바로 그런 대답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앞으로 평생 저희 엄마 제사를 못 지내게 하시겠다는 뜻인가요? 넌 도대체 도덕 시간에 뭘 배운 거냐? 어른들한테 배운 거 없어? 당연히 시집 왔으면 그 집안 어른의 제사가 우선인 걸 와 모르고 자빠진 거나? 네 대가리는 뭔 내기용이가? 생각이라는 걸 할 줄 알면 당연히 시댁 제사를 지내야 한다고 판단해야 정상 아이가? 전혀 잘못된 게 없다는 듯이 말씀하셔서 제가 뭘 잘못 알고 있나 하는 생각을 잠시 했습니다. 참 바보 같은 순간이었죠. 저는 바로 정신을 차리고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그렇게는 못하겠어요. 효도는 셀프라는 말 아시죠? 아버님 제사는 어머님 아들이, 저희 엄마 제사는 제가 각자 알아서 하도록 할게요. 처음부터 이렇게 부딪히는 걸 보니 매년 제사 때마다 마찰이 생길 것 같은데, 어머님, 저는 시아버지의 제사보다 친정엄마 제사가 중요합니다. 자식은 저 하나뿐인데 당연히 제가 엄마 제사를 지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진짜로 돈 나뿐나? 야야, 세상에 이런 식으로 사는 며느리가 어디 있나? 잔소리 말고 네 애미 제사는 무시하고 시아버지 제사 드릴 생각해라. 내는 허리가 아파가 준비 못하니까 네가 다 해야 한다.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전화를 끊어버리셨습니다. 어머님이 진상이고 막무가내인 줄 알았지만 더불어 꼰대라는 것도 알게 되었네요. 저는 속으로 무언가를 결심하게 되었고 곧 실행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시아버지와 친정엄마의 제사일이 밝고 저는 친정에 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짐가방을 싸고 있자 남편이 뭐하고 있는 거냐고 묻더군요. 여보, 아침부터 뭐해? 오늘 아버지 제사라니까 빨리 엄마 집 가서 도와드려. 오늘은 우리 엄마 제사일이기도 하거든? 귀에 뭘 박아둔 거야? 그랬지. 그런데 어쩌라고? 당신은 결혼한 여자니까 시댁 쪽 제사를 지내야 하는 거 아니야? 빨리 엄마 집 가서 도와드려. 우리 엄마는 FM대로 제사 준비를 하셔서 이른 시간부터 준비를 하신다고. 글쎄 싫다니까? 내가 왜 엄마 제사를 버리고 당신 아버지 제사상을 차려야 하는데? 반대로 내가 당신한테 시아버지 제사 버리고 우리 엄마 제사 지내러 가자면 어떻게 할래? 그게 무슨 소리야? 당연히 우리 아버지 제사를 지내야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장모님 제사에 내가 왜 가니? 등신 같은 게 대답은 확실히 하네. 야, 나도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시아버지 제사에 왜 참여하니? 왜 내가 제사상을 차려야 하냐고? 뭐? 말이 그렇게 되나? 아무튼 무조건 우리 엄마 집으로 가. 그렇지 않으면 확? 확 뭐? 날 때리기라도 하겠다는 거야? 아우 진짜 촉새처럼 따따따닥. 듣기 싫어 죽겠네. 가만히 있어봐. 남편은 씩씩대면서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하더군요. 역시나 마마보이다웠습니다. 지금 제가 친정에 가려고 한다고 일렀는지 바로 핸드폰을 저에게 가져다 주더군요. 무서울 게 없었던 저는 시어머니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 내 말을 뭐로 들었나? 내캉 분명히 말했다 아이가? 니는 우리 집안 사람이 됐으니 시댁 제사가 우선이라고 했다 아이가? 니 돌배가리가? 어른이 가르쳐주면 알아듣고 행동을 보여야지 와 지랄을 하고 처 자빠져 있노? 니 마음대로 친정 갈 생각 말고 퍼뜩 들어온나? 해야 할 게 겁나게 많다 아이가? 또 자기 할 말만 하고 전화를 끊더군요. 남편은 씩 웃으며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시어머니 집으로 가자고 하더군요. 저는 며칠 전 마음먹었던 대로 하기로 하고 남편을 따라 시댁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 시어머니가 벌써부터 제사 준비를 시작했더군요. 저는 거실에 들어서서 자리에 앉아 일을 돕지 않고 바로 나갈 기색으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저 서울 갈 거예요. 오늘이 친정엄마 첫 기일이라고요. 아빠도 몸이 좋지 않으신데
제가 가서 제사 준비를 하는 게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 하려고 잠깐 들른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했듯이 전 시아버지 제사를 절대 드리지 않을 겁니다. 알아들으셨죠? 뭐고? 지금 뭐라 첫 씹으렸노? 네 애미 뒤진 거 자랑하나? 첫 기름은 뭐가 특별하다카나? 주둥이 싸물고 쳐 앉아서 전이나 붙여라. 내 말은 부탁이 아니라 명령이다 이년아. 내가 오늘 니년을 사람으로 만들어 볼 텐께 퍼뜩 와서 앉아라. 역시나 예상대로 시어머니는 막말을 퍼부으며 명령조로 시아버지 제사 준비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저는 절대 못하겠다고 하며 눈을 부라렸습니다. 이 시절이 육실하려니 어디 시애미한테 눈을 부라리노?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까부는 기가. 이거나 받아라. 그러자 제대로 화가 났는지 시어머니가 붙이고 있던 꼬치전을 하나 잡아서 제 얼굴에 던지더군요. 그래서 저는 입을 벌려서 그 전을 받았습니다. 몇 번 씹고 나서 이렇게 대답했어요. 어머님, 솜씨가 별로네요. 맛대가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사서 하는 게 좋겠어요. 시아버지가 음식을 먹으러 왔다가 도로 도망가겠다고요. 인연이 돌다 정신머리를 안드로메다에 쳐두고 왔나? 어디서 주둥아리를 멋들어 씹으리노? 인연이 애미가 뒤지고 나사가 빠졌나 보다. 오늘 내가 제대로 교육시켜 줄라니까 이리 온나? 안 오나? 인연을 그냥 에이, 이거나 받아라. 시어머니는 이번에 구워놓은 생선을 저에게 집어 던졌어요. 저는 가볍게 한 손을 받아서 남편 턱주가리를 잡고 입구녕에 쑤셔 박았습니다. 아나, 처먹으라. 네 애미 찌찌라고 생각하고 쪽쪽 빨아 처먹어봐. 이 개호로 새끼야. 애비 없이 자란 티가 팍팍 나는 개호로 자식아. 자세히 보니 네 애미랑 똑같이 생겼네? 싹수 없이 생긴 게 딱 붕어빵이야? 시어머니가 저에게 했던 막말을 그이에게 똑같이 하며 생선 대가리를 주둥이에 물려주었습니다. 그러자 어머님은 격분하며 후라이팬을 통째로 들고 그 안에 있던 전들을 저에게 투척하더군요. 이에 저는 남편의 몸을 잡아당겨 방어했습니다. 덕분에 그이는 비명을 지르며 팔짝팔짝 뛰었습니다. 아, 뜨거워! 엄마! 왜 전을 통째로 던지고 그래! 먹을 거로 지금 뭐 하는 것이냐고! 아, 뜨거워! 이를 어째, 우리 아가 괜찮나? 저 죽이려니 내 아들 잡으려고 지랄을 하네. 넌 내가 가만두지 않겠어. 오늘 니년 초상 치러서 내년부터 니 애미년이랑 같이 제사밥 먹게 해주갔어. 이 개같은 년아. 뭐야, 이년 어디 갔어? 남편과 시어머니가 팔짝 뛰는 사이에 시어머니 뒤에 있던 나무 주걱을 잡아챘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등을 톡톡 치고 고개를 돌렸을 때 주걱 싸대기를 날리기 시작했답니다. 이미 이혼할 마음을 먹었으니 제대로 끝장을 봐야겠다고 판단했어요. 그냥 이혼하기에는 너무 억울해서 두 모자를 뒤지게 패주기로 작정했답니다. 제 나무 주걱 싸대기에 시어머니는 눈앞에 별이 보였는지 비틀비틀거리며 그만하라고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에이, 호로 잡년아. 지금 세미를 두들겨 패는 것이 인두겁을 쓰고 할 짓이더냐? 니년은 어딜 태졌어? 어디 있는 거야? 인년, 앞에 별만 보이네. 연병아. 나 여기 있어, 아줌마. 짝! 호로 잡년은 아줌마가 호로 잡년이지. 아줌마 아들은 개 호로 새끼고. 이 콧구멍을 똥구녕에 쳐 박아 뒤질려나. 저는 주걱으로 짝짝 소리를 내며 봐주는 거 없이 따귀를 계속 날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옆으로 쓰러지자 다음 차례인 남편도 똑같이 주걱으로 싸대기를 흠씬 갈겨주었어요. 그이는 곧 바닥에 쓰러져서 벌벌 떨었습니다. 엄마, 나 앞이 안 보여. 별이 반짝거리기만 한다고. 너무 불안해. 엄마, 찌찌 좀 만질게. 그래야 안심이 되니까. 아이고, 아빠 죽겠는데 너까지 보태는 거냐? 이 애미 찌찌 좀 그만 만져라. 지금 네 마누라 년을 잡아야 할 때인데 이러고 있으면 되겠어?
몰라. 난 엄마 찌찌 만지고 있을래? 이제 좀 진정이 된다. 다행이다. 남편이 자빠져서 찌질하게 시어머니 가슴을 만지고 있는 걸 보니 진작에 이혼할 걸 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그이는 제가 무슨 짓을 했던 포기한 것 같았는데 시어머니는 아니었어요. 맞을 만큼 돌려주고 싶어서 벌떡 일어나 후라이팬을 들고 덤비더라고요. 이년아, 호로 잡년아, 어쭈 피해. 이 처죽이려나 이리 와놔. 노망난 할망구가 생쇼를 하고 자빠졌네. 어이 할망구, 잘 좀 해봐. 한 대도 못 때리고 뭐 하는 거야? 저는 무기를 바꾸지 않고 나무 주걱으로 시어머니의 머리통을 사정없이 갈겼습니다. 아다다다다다다다! 하늘에 있는 우리 엄마도 개빡치셨대. 이건 우리 엄마가 주는 벌이다. 이 호로 참년아. 뒤지게 맞아봐라. 아다다다다다다다! 그만해. 내가 졌다. 머리가 깨질 것 같으니까 그만하란 말이야. No. 아직 아니지. 우리 아빠 욕한 벌도 받아야지. 이 망할 망구년아. 이번에는 네 아들 새끼가 좋아하는 니년 찌찌를 공격하겠다. 아다다다다다다! 시어머니의 양 가슴을 주걱으로 사정없이 짝짝 소리를 내며 조졌습니다. 그러자 바닥에 널브러진 남편이 벌떡 일어나더군요. 안 돼! 엄마 찌찌는 내가 지킨다. 당장 떨어져. A컵 납작 가슴녀나. 이 호로 새끼가 뭐라는 거야. 나 A컵 아니거든? B컵이라고, 호로 자식아. 웃기고 있네. 등판인지 앞판인지 구분도 안 되는 년이 B컵? 계란 후라이 뒤집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이년, 내가 참으려고 했는데 감히 우리 엄마 가슴을 건드려? 니년 오늘 되졌어. 안 그래도 작은 가슴 납작하게 만들어주겠어. 그이는 두 손을 들더니 제 가슴을 치려고 틈을 보고 있더군요. 그리고 손을 막 뻗었는데 제 가슴에 닿지 않았답니다. 이게 기분이 좋아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가슴이 작아서 조금만 뒤로 빼면 닿지 않았네요. 이 아스팔트의 껌딱지 같은 년아. 니년 가슴은 어디에 붙어있는 거야? 이 호로 잡놈의 새끼. 내가 너한테 위자료 받으면 가장 먼저 가슴 수술부터 하고 말겠어, 이 개자식아. 저는 나무 주걱으로 남편의 주둥이를 사정없이 갈겨줬습니다. 입술이 터지고 퉁퉁 붓자 이번에는 제 가슴을 농락한 죄로 남편의 급소를 사정없이 때려줬어요. 이 초코상이 말한 새끼야. 맛 좀 봐라. 아다다다다다다. 뭐 하는 거야? 하나도 닿지 않는다고? 이 멍청한 년, 제대로 조준 못하냐? 얼마나 작으면 쿡쿡 쑤셔도 맞지를 않네? 안 맞으니까 좋니? 그럼 이건 어떠냐? 쌍방울 공격! 어퍼컷을 하듯 나무 주걱으로 그곳을 짤랑거리게 했더니 헉 소리를 내며 남편이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던 15년에게 마지막으로 맛을 보여주기로 했어요. 기차 시간이 다 되어가고 있으니 이쯤에서 끝장을 볼 생각이었답니다. 나무 주걱을 거꾸로 들고 시어머니 가랑이 사이로 지나가며 똥구녕에 꽂아버렸습니다. 이 호로 잡년아, 네 남편이 전해주란다. 호잇! 똥꼬에서 뭐가 흐르는 것 같아. 이게 뭐지? 시어머니는 묽은 카레 같은 설사를 지리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끝이 난 상황이었죠. 끝났어. 망할 할망구야. 찢어진 똥꼬나 꿰매러 가. 제사 따위는 잊어버리고. 너 가만두지 않겠어. 우린 모자에게 한 짓을 100배로 돌려받게 해주겠어. 마음대로 해. 그럼 난 서울로 가서 우리 엄마 제사 지내고 이혼 소장을 보내줄게. 어이 할망구, 몸 관리 잘해. 오늘부터 내가 당신한테 암 걸려 뒤지라고 저주를 퍼부을 거니까. 그렇게 시댁을 아수라장으로 만든 저는 급하게 달려 KTX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오후 시간에 도착해서 제사 준비를 넉넉하게 할 수 있었답니다. 아빠는 시아버지 제사 때문에 못 올 줄 알았는데 시어머니가 배려 많은 분이라며
허허 웃으셨어요. 저는 괜히 개판 만들고 왔다는 설명은 하지 않고 조용히 엄마의 첫 제사를 보냈답니다. 생각해보니 엄마와 시아버지의 제사가 겹치게 된 이유가 일부러 사건이 나게 해서 이혼시키려고 하늘에서 엄마가 힘을 쓴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계속 미련하게 버티지 말고 한 방에 일을 터뜨리고 헤어지라고 해주신 거라 말이죠. 물론 말도 안 되는 말이지만 저는 엄마가 하늘에서 지켜주시려고 했다 믿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엄마 제사를 무사히 치른 다음 날, 아빠한테 솔직하게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어요. 이에 아빠는 저를 혼내지 않으시고 패주려면 실컷 더 패줬어야 하는 아쉬움이 든다며 한박 웃음을 지으셨습니다. 아빠는 잘 알고 있는 변호사가 있다며 저와 같이 찾아가 주셨고 이혼 소송을 위해 많은 이야기를 꺼내게 되었어요. 폭언과 부당 대우를 한 것도 모두 이혼 사유가 된다면서 소송을 하기로 했답니다. 물론 엄청 많은 위자료를 받은 건 아니지만 합의 이혼하는 것보다 100배 나은 위자료를 받고 갈라서게 되었어요. 그렇게 1년도 안 되는 결혼 생활에 마침표를 찍고 아빠와 함께 살며 재취업을 했습니다. 아빠를 모시고 자주 병원에 가는데 다행히 암이 재발하지 않아 마음을 놓았어요. 그런데 참 웃긴 일이 생겼는데 아빠의 암을 시어머니가 가져간 모양이더라고요. 위암 말기라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거든요. 저희 부모님이 암에 걸려서 막말을 그렇게 해대더니 천벌을 받은 것 같았네요. 그래서 몇 달 뒤 수술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수술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전 남편이 전체 문자로 부고를 알렸더라고요. 그 문자를 보는데 참 신기한 기분이 들었어요. 가려운 부분을 누가 대신 긁어주고 있는 그런 기분이 들었답니다. 여하튼 제가 시어머니 장례식에 갈 일은 없어서 문자를 받자마자 삭제해버렸네요. 전 남편의 소식도 몇 달 뒤에 전해 듣게 되었는데 소스라치는 끔찍한 사건을 저질렀답니다. 그이의 회사에서 단체로 워크숍을 갔는데 술 처먹고 뻗은 전 남편이 회사 대표의 사모를 시어머니로 착각했는지 찌찌를 만지다가 발각되어서 퇴사는 물론이고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다네요. 그렇게 찌찌를 좋아하더니 결국 찌찌로 인해 깜빵에 가고 말았답니다. 정말이지 그 인간다운 짓을 해서 최후를 맞았네요. 한편 저는 전 남편에게 말했던 것처럼 위자료로 가슴 수술을 했습니다. 이걸 해보니 왜 이제야 했나 싶더라고요. 그냥 길을 걸었을 뿐인데 연락처 알려달라는 남자가 줄을 서더군요. 자신감과 자존감이 절로 올라갔고 남자 보는 눈도 올라갔답니다. 이전에 찌질하고 등신 같은 남자는 자동으로 걸러졌고 매너와 센스 그리고 인간성이 잘 보이더군요. 크게 일을 당해보니 이제야 성숙한 사람이 된 것 같네요. 요즘은 4살 연하의 미혼남을 사귀고 있는데 너무 멋있고 착한 남자라 미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부모님이 어떤 분인지 확실하게 인지하고 결정하겠지만 좋은 소식을 또 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저는 사연이 생기면 다시 필립님께 보내드릴게요. 제 이야기로 웃을 수 있고 위로가 되었다면 좋겠네요.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